만약에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이 방안이 의결이 되면 8월 전당대회에서 선출되는 지도부부터 바로 적용이 되는데, 그런데 지금 혁신위가 대국민 사과를 하고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에 나섰거든요. 홍 전 의원님. 네. 만약에 이 슈퍼 원톱이 되는데 만약에 이 원톱에 친윤 인사가 앉게 되면 도로 친윤당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거든요. 글쎄요. 지금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저렇게 구치소에 계시고 한데 이제 뭐 도로 친윤 뭐 이런 거는 저는 뭐 의미가 전혀 없다고 의미가 봅니다. 없다. 예. 오히려 지금 혁신위에서 제안한 것은 일단은 아닌데 이것이 이번 선거 때부터 적용되기 위해서는 일단 관련된 당헌 당규를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과연 당헌 당규를 바꿀 만큼 당내 어떤 공감대가 형성돼 있냐면 아직까지 그런 상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비대위에서 당 내외의 어떤 공감대를 좀 마련을 좀 하는 어떤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 혁신위원회에서 물론 고민을 했겠습니다만은 지금 그 항우여 선관위원장 같은 경우는 집단 지도 체제로 해서 그냥 쭉 이제 1번부터 득표율 1번부터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최고위원 집단 지도 체제를 또 제안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안이 되고 있는데 단일 지도 체제 안은 대단히 조금 최근의 어떤 분위기로서는 좀 생소한 좀 분위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은 이제 당 대표가 있고 최고위원 이제 선거를 이제 동시에 투트랙으로 하게 되는데, 지금 특히 우리 국민의힘이 굉장히 약세인 이런 상황에서 혼자 당 대표가 이런 모든 것을 짊어지게 하는 것이 맞느냐? 최고위원도 없이 지도 체제가 되면 당 대표가 혼자서 하게 되는데 혼자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어떤 그런 의문점도 굉장히 많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내에서 여러 가지 좀 이야기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8월 중순경에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당권 주자들은 이슈 띄우기에 나서고 있는데요. 먼저 나경원 의원, 윤 전 대통령 시절 과오를 사과하는 이 1호 혁신안을 거듭 지적했습니다. 이미 대통령께서는 이제 탈당을 했는데 저희가 계속해서 이 분열과 갈등의 소지가 될 것을 자꾸 사과하자 그래요. 이렇게 누가 사과하느냐를 따지면 전 끝이 없다고 봅니다. 야당의 본분의 역할을 하려면 함께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다시 과거로 자꾸 돌아가서 모든 것을 얘기하게 되면요. 계속해서 우리 당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 의원은 왜 자꾸 사과를 하느냐, 자꾸 과거를 얘기하면 하나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성춘 부의장. 예. 그러니까 혁신위가 제시하는 지금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문제를 비판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런 분들 때문에 국민의힘이 혁신을 못하는 겁니다. 저는 저런 분들이 저 발언을 왜 하겠는가. 결국 당권 아니면 어디 선거에 나왔을 때 아직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지지를 받아내기 위한 저런 발언들을 일부러 꺼내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국민의힘은 오답 노트가 이미 있어요. 대통령이 파면당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는지가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오답 노트를 열심히 틀려가면서 3, 4년 걸려서 탄핵의 강을 겨우 건넜을 때 지방선거 승리하고 대선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3, 4년이나 걸렸던 과정을 좀 단축시키자는 게 저는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이나 이번 혁신의 1호 혁신안 정도, 그것도 사실 탄핵의 강을 건너기에 많이 부족합니다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건너가보자라는 저 시도로 그래도 읽었는데 예. 그것들조차 거부하는 사람들, 17년 때도 그랬습니다. 건너가자고 하면은 박근혜 대통령과 수십 년 동안 정치를 했던 사람들이 계속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러면서 그 배를 다시 돌려오고 다시 회수시키고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 3, 4년이 걸렸던 건데, 저는 저런 분들 때문에 국민의힘이 아마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의 강을 건너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기 때문에 아마 회복하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또 한 명의 인물이 있죠. 장동혁 의원인데 저희 채널A 유튜브에 나와서 인적 청산보다는 쇄신이 먼저라면서 내부 총질을 멈추고 투사가 돼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목소리 들어보시죠. 107명이 지금 제대로 싸우지 못해서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해서 늘 내부 총질로 당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누가 누구를 청산하고 누가 누구를 칼을 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까? 저는 107명 모두 다가 인적 쇄신의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107명을 하나로 모아서 야당과 잘 싸울 수 있는 새로운 투사로 만드는 것이 저는 인적 쇄신이다. 청산이 먼저가 아니라 인적 쇄신이 먼저다.
네, 뭐 다른 결의 목소리도 또 추가로 나오고 있습니다. 혁신위원장 자리를 내려놓고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의원, 찐윤 세도 정치는 막을 내려야 한다면서 인적 청산에 방점을 찍었거든요. 박민영 대변인. 예. 그러니까 일단은 뭐 민주당의 과거를 한번 살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난 대선 지선에서 연달아 패배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이 됐죠. 그러면서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을 동시에 데려왔습니다. 당시에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도 딱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처럼 얘기를 했죠. 86세대 청산해야 된다. 운동권 나가야 된다. 최강욱 징계해야 된다. 그때 민주당이 어떻게 했습니까? 수박으로 몰아서 쫓아내버렸죠. 민주당도 그렇게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통령 중심으로 하나로 뭉치게 되면서 소위 일극체제라는 평가까지 받았지만 결과적으로 집권을 했습니다. 개혁이 필요한 것과 전혀 별개로 민주당이 목청을 높일 만한 일은 아니다. 일단 이런 말씀을 저희가 드리고 저희 당내에도 많은 변화들이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누가 더 잘못했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겠습니다만 딱 하나. 우리가 단합하지 못해서 패배했다라고 하는 그 전제는 모두가 동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해결책도 딱 하나죠. 하나가 되기 위한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장동혁 최고위원이 좋은 얘기를 해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모두의 책임인 거거든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이라는 극단적인 의사결정을 하기까지 제대로 보필하지 못했던 당시의 지도부 한동훈 전 대표도 책임이 있는 것이고요. 비상계엄 국면에서 제대로 된 입장을 견지하지 못하고 국민들께 실망을 드렸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선거에서 패배를 했고 그 과정의 구성원들도 마찬가지로 책임이 있는 겁니다. 누가 더 잘못이 크다는 식으로 나는 개혁 세력, 누구는 반개혁 세력 구분짓기를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개혁을 가로막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 모두가 하나로 뭉쳐서 이렇게 분열돼서 실망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실력 있고 유능한 정당으로 거듭나서 건강한 야당 역할을 하는 것이 재집권으로 도모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끊임없이 거론되는 또 다른 당권 주자입니다. 대선 후보였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어제 대구에서 열린 청년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현장 영상 만나보시죠. 이번에 대선 패배에 대해서는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특히 대구 시민, 경북 도민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많이 밀어주셨는데 제가 성공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우리 당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할 일을 하고 있느냐 이것을 잘 돌아보는 것이 당 혁신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 전 장관이 출마를 할지 안 할지 이 부분은 계속 지켜보시죠. 매주 지지율이 지금 심상치 않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긴 한데 이번 주 발표된 여론조사 봐도 정말 비상인 것 같습니다. 대구 경북에서도 등을 돌린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민주당이 대구 경북에서 34%, 국민의힘이 27%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국 정당 지지율 조사도 보시면 갤럽 조사에선 4년 8개월 만이거든요. 20% 이하로 떨어져서 19%. 홍 전 의원님, 네. 10%대가 나왔거든요. 수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지금 일시적인 건 하지만 이제 20% 이하로 떨어진 것은 뭐 정말 유례가 없는 일이죠. 일시적인 겁니다. 예.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결국은 이제 저기는 살아있는 생물인 것이고 그런데 지금 왜 이렇게 됐느냐. 결국은 일반적인 국민, 중도적인 성향의 국민들은 물론이고 지지자들조차도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실망을 하고 있는데 그 결과는 물론 지금 뭐 대선에 진 이런 것도 있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이런 어떤 대선 패배 이후에도 제대로 정신을 못 차리고 당을 올바로 방향으로 지금 개혁 혁신하기는 그냥 서로 이전 투구하고 서로를 비판하고 있다. 이런 어떤 점으로 인해서 저 국민의힘은 어떤 정당도 아니다. 이런 어떤 생각을 저는 많은 지지자들이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빨리 이제 돌파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전당대회가 열리면서 특히 결국은 이제 당이란 것은 동일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어떤 공동체인데 그러면 동지적 어떤 유대감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국민의힘 구성원들을 보면은 동지적 유대감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이재명 정권을 합리적으로 견제하기 위해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활동이라든지 모습은 보이지 않고 끊임없이 내부에 대한 어떤 비판과 쓴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또 언론에 실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자기 정치에 몰두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이런 어떤 안 좋은 모습들을 하루 빨리 이제 걷어내고 당이 정말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올바르게 고민하고 활동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제대로 평가하고 하는 모습들을 빨리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